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2년 11월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글꼴이나 크기, 줄간격 등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되어 있는 색상에 대해서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색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꾸림말은 10입니다. 그림에 삽입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이 경로에 맞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꼭 그 경로에 찾아가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3페이지를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가 1, 2번 새겨져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3, 4번 새겨져 있어야겠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에 대해서는 도형들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서는 개체를 묻기 할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 묻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편집 용지부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라고 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용지는 기본적으로 A4 용지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용지의 방향도 세로 방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백이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던 여백 값을 주시면 되겠죠. 위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10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탭키 눌러가면서 그 다음에 있는 여백을 값 맞춰주면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은 11, 나머지 위쪽과 아래쪽은 10입니다.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여백이 이렇게 달라진 게 확인이 되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을 넣을 겁니다. 번호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1점 엔터 엔터 엔터,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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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좀 확보해 줄 거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점 엔터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엔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셔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번호를 넣지 않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죠. 첫 번째 페이지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1번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입력할게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영문 쭉 입력한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하시면 될 텐데 간격이 조금 넓어 보일지라도 엔터로 공간을 더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문단에 여백을 줄 때 거기에 간격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주지 않아도 스타일을 지정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간격이 넓어질 거예요. 입력한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목록들이 보이지만 저희는 추가할 거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추가해 줄 거고요. 스타일의 이름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데이터라고 영문으로 이름을 주지만 여기에서 영문 이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스타일의 이름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라고. 문단의 모양에 대해서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스타일 종류에 있는 문단이나 글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단추를 누르는 겁니다. 문단 모양이라는 단추 클릭하셔서 왼쪽에 여백을 15만큼 문단의 아래 간격을 10만큼 지정된 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설정하시고 나오시면 문단 모양 끝났고요. 글자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도 글꼴과 크기, 장평, 자간이 들어있는데요.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통된 부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는 10 맞고요. 장평에 대해서 95,
자간에 대해서 O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언어에 대해서 한글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글꼴을 찾으시면 되겠죠. 도둠. 영문으로 넘어가서 영문의 경우에는 굴림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글꼴에 대해서 먼저 작성하지 않고 장평이나 자간 글자 크기를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한글일 때에도 영문일 때에도 같은 간격이 되는 겁니다. 설정하고 이미 있던 것들 사용하는 게 아니죠. 추가하고 블록 잡고 들어왔던 친구들에게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간격이 넓어진 거 확인이 되시나요? 제대로 했다면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llecting이라고 중요라고 끝나는 부분이 같아지게 될 거예요. 1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를 작성하시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만드실 때 지시사항들 그대로 준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텐데요. 표에서 만약에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에서는 절대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실 거고요. 없는 건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거죠. 표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몇 줄짜리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세어보시면 되겠죠. 몇 칸짜리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개수를 세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줄수는 5개고요. 칸수는 6개로군요. 만들기,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표 조건을 보시게 되면 글꼴이 굴림의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입니다. 정렬은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모든 친구들은 가운데 정렬 해줄 거고요. 숫자들만 모두 다 쪼로록 잡으시되 합계도 나중에 계산하면 숫자 값으로 나오겠죠. 요 합계까지 모두 다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셀의 배경 색깔을 노랑이라고 지정해 줬네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실 때는 흑백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색인지 구분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만큼은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명암 정도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9분에서부터 3.59까지 블럭을 잡으셔서 블럭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해서 색상을 집어넣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색깔은 영문으로 C, 컬러라고 하죠. 바로 C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뜹니다. 색깔을 이라고 콩 찍으셔서 면의 색상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선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설정.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캡션 기능을 사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합계부터 구할 건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자락은 합계 내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국부터 영국까지만 합계를 낼 거예요. 합계라고 하는 칸에다가 쫙 블럭을 잡아서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블록을 잡은 거 계산할 수 있는 블록 계산식이 뜰 겁니다. 합계를 내세요. 블록 합계. 합계 나온 거 확인이 됐군요. 캡션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건 표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표 자체를 이동하거나 옮길 때에 이 친구도 같이 이름표로 부착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여지고 같이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캡션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의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개체 선택 화살표가 보여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 전체를 다 선택한 거다라고 표시가 될 텐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는 기능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표 1이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붙은 거 확인이 되시죠? 바꿔주도록 할게요. 괄호 1번에서 보시면 표 내용뿐만 아니라 캡션도 글꼴을 굴림의 10이라고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글꼴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 정렬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표의 위쪽에 이렇게 캡션이 붙어 있죠. 우리는 아래쪽에 있네요. 이 친구를 위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표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도록 하죠.
표 주변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개체천색 화살표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 넣기 밖에 없네요. 캡션의 위치에 대해서는 개체 속성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캡션의 위치도 지정할 수가 있군요. 위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설정. 나머지 선 모양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두 줄짜리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목 부분도 두 줄짜리로 처리가 됐습니다. 끝자락에 있는 이 친구는 대각선으로 선을 표시해야 되는군요. 이만큼이라고 표 전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 테두리를 지정하실 수도 있지만 선의 경우에는 라인이라고 하는 단축키 L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선의 종류를 두 줄짜리라고 해줄 거고요. 내가 선택한 전체의 바깥쪽에다가 두 줄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미리 보기 형태에서 확인이 되는 거 보이시죠? 설정하고 나가볼까요? 자, 이렇게 가장자리 두 줄짜리로 선택이 됐군요. 제목 부분만 몽땅 잡아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선을 그을 겁니다. 내가 블럭 잡은 곳에 아래쪽에 두 줄을 넣고 싶은 거죠. 설정.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마찬가지죠. 블럭을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선을 그려줄 건데 블럭 잡은 곳에 오른쪽에 넣고 싶습니다. 설정. 맨 끝자락에 있는 친구도 역시 라인 L 누르셔서 이번엔 대각선을 넣을 거예요. 대각선을 이렇게 넣겠다라고 체크. 다시 풀겠다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표 내용에서 연도별 미국, 유럽, 영국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활용해라 라는 뜻이로군요. 블록을 몽땅 다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넣을 겁니다. 차트.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데이터는 이미 입력을 했으니까 다시 편집할 필요는 없겠죠? 가입표. 만들어진 친구가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옮겨줄 거고요. 너비도 좀 좁아 보이니까 그대로 표와 비슷하게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메뉴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거기에서 제목과 제목 이외의 내용들, 법례에 대해서도 쭉쭉쭉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없으니까 제목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차트의 구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제목을 편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글꼴에 대한 언급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또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속성을 맞춰줬고요. 설정하고 나오면 글자의 모양만 맞춰줬는데요. 채우기와 테두리, 그림자까지 넣어줘야 되는군요. 이 친구에 대한 세세한 속성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제목의 속성을 불러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혼자 쓸 거니까 개체 속성을 항상 열어놓으시면 작업하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우선 채우기는 색깔이 흰색이죠. 하얀색. 선에 대해서는 어떤 색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죠. 그냥 테두리가 잘 보이도록 검정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효과를 찾아보시면 그림자 효과, 방향도 지정이 되는군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제목 이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도둠의 보통의 10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이 친구는 이라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찾아주세요.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로 축에 대해서 제목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범례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보입니다. 없는 거를 집어넣을 때는 역시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구성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축에 대한 제목 그리고 세로로 서 있는 친구에 대해서 라고 하게 되면 축 제목이 이렇게 생성이 되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달라 보이는데 속성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축 제목의 속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글자에 대해서 상자를 방향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범례에 대해서도 선이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도록 하죠.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요. 지나가는 선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에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 없는 친구 요거라고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입력해라 라고 1번과 2번 따로따로 제시를 해줬군요. 점수는 40점이니까 하나당 20점이 될 텐데요. 수식 편집기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괄호 1번과 괄호 2번 문제를 완전히 떨어뜨리도록 번호를 이렇게 저는 따로 배치하도록 할게요. 1번 옆에다 커서 둘 거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이라고 대화창을 띄우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있는 키는 키보드에서 찾아서 쓰시면 될 텐데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특수기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장식기호에서 화살표 모양을 선택하셔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이어서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어서 쓸 건지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분수 표시 넣어 줄 거고요. 4 파이 제곱 방향키를 누르셔서 벗어나고 M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 버튼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데이터 입력이 됐을 텐데요. 오타를 나중에 발견했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친구 개체 선택 화살표 뜨는 거 보이시죠?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수식 편집기로 돌아와요. 오타난 부분 찾아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도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지시사항은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색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색깔로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130에 145의 경우에는 이 커다란 녹색의 도형을 말하는 걸 텐데요.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녹색이 아닐지라도 색깔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서리에 대해서 둥글게 해줘라 라는 언급은 없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형에 대한 옵션이 뜨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기라든지 색상 지정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따로 속성을 띄우는 게 좋으니까 한꺼번에 속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바로 뜹니다.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130에 145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크기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하겠죠. 선에 대해서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색상이 들어있어 보이니까 그 친구는 임의의 색으로 넣어주도록 하죠. 그 위에 차곡차곡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들어있는 가로 글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상자에 대해서도 역시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네모난 모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개체 선택 도구 뜰 거예요. 콩콩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상자의 경우에는 너비가 110, 높이가 16,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선의 경우에는 모서리가 완전히 둥글군요. 그렇다면 반원이라고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채우기의 색상이 이번에는 언급이 되어 있죠. 빨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의 색깔을 이름 똑 떨어지게 빨강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안쪽에 들어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글자를 또로로 블럭 잡아서 글꼴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궁서 크기는 24, 하얀색.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친구도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군요. 글자가 안 들어있으니까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만 맞춰줄게요. 기본으로 갑니다.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세 번째 페이지를 완성해야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넣는 작업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 안에다가 바로 넣진 마시고요. 도형 바깥에다가 임의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집어넣게 되면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도형 밑에 깔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워줄 거고요. 그림의 크기가 45에 3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크기를 맞춰 주시고요.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하겠죠? 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형들이 피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문과 배치할 적에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최우선권을 주게 되면 도형 밑에 깔리지 않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회색조로 맞춰주도록 하죠. 설정.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세 번째 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뤄두도록 할게요. 글맵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글맵시를 넣을 겁니다. 글맵시, 바이오라고 글씨를 쓸 거고요. 모양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죠. 글맵시의 모양을 찾으십시오. 글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글꼴도 맞춰주면 좋겠죠. 그 이외에 색깔이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설정하고 나오면 만들어진 거는 확인이 되는데 이 친구를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도형 밑에도 깔리는 게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불러내시고요. 기본부터 맞춰줄 거예요. 크기가 55에 35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고요.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라고 최우선권을 줘서 도형보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채우기를 면의 색깔 빨강이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보다 앞쪽으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에 대해서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이고 다시 복사해서 붙이고 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입력에 가셔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대로 크기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기본부터 맞추겠습니다. 17에 12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색상의 경우에는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 채우기에서 아무 색깔이나 줘도 되겠네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은 가로글 상자,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시고요.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의 모양 둥글게 채워주는 건 흰색으로 채우도록 하죠. 글자가 들어있는 친구이긴 한데 아직 글씨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 친구는 글씨 들어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글씨를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넣겠다면 어떤 글꼴이다 라고 글꼴까지만 맞춰두도록 할게요. 글꼴은 궁서의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네요.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궁서의 20입니다 라고 마음만 먹었어요. 가운데다가 정렬할 거다. 커서가 가운데서 커다랗게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옆 동네에 있는 그 상자도 길쭉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도 그 상자를 이용할 건데 선의 종류까지만 나와 있네요. 면의 색깔은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 테두리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더블 클릭. 기본부터 볼 겁니다. 개체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갈 거고요. 선의 종류를 파선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채우는 건 색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요. 글자를 쓰게 된다면 이렇게 왼쪽 벽에 붙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글꼴, 굴림, 크기는 17, 가운데 정렬이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세 개의 도형들을 조합해서 만들었고요. 이 친구들을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개체를 선택하실 때 편집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이 친구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만큼이요 라고 몽땅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지나가는 요 네모에 걸려져 있는 개체들이 몽땅 선택이 되죠. 하지만 요 보라색의 커다란 친구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뺄 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보라색 너는 필요 없어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친구는 빠지게 될 거예요. 복사를 할 적에 역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나오는 거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끌어내리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끌어내리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개체 선택은 이제 그만할 거니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ESC 글씨를 넣도록 하죠. 아래쪽에 깔려있는 도형은 색깔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채워주는 색상은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목을 집어넣고 본문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번호 넣는 거, 표 넣는 거 쭉쭉쭉 작업하시면 될 텐데요. 사이사이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엔터를 한 번 더 치셔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입력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제일 위쪽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머릿말 집어넣도록 할까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머릿말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모양은 없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데이터 정책,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머릿말 작업에서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났을 경우엔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쪼로로 글꼴 굴림의 18 책갈피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앞서서 만들었던 도형 문제 거기에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했던 건 여기에 도착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쪽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책갈피를 넣을 겁니다. 책갈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책갈피의 이름은 데이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넣기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정말 넣은지를 꼭 확인해 보고 싶다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조판보호를 키셨을 때 이렇게 책갈피 넣었어요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인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해보기 위해서 잠시 펼쳐봤습니다. 조판보호는 다시 끌게요.
덧말 넣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커다란 글자 위에 살짝 꾹 얹어져 있는 작은 글자, 이 친구들을 덧말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쪼르륵 블럭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어보도록 하죠. 덧말 넣기. 위쪽에다 넣는 거니까 덧말의 위치는 여기요 라고 넣기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문단에 첫 글자 장식도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블록 잡지 않아요. 그냥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만 찍을 거고요.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는 서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콘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도 여기에서 첫 글자 장식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꼴에 대해서는 궁서, 면에 대해서는 노랑이라고 지시가 된 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그림들이 있다 라고 했었고요. 거기에서 그림은 몇 번입니다 라고 4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림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 그림 중에서 우리는 악수하고 있는 손만 필요하죠. 나중에 잘라내야 되겠군요. 얘입니다 라고 열기 하시게 되면 십자가 쫓아다닐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림 6개가 동시에 들어올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해서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뜨죠. 여기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손 부분만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장자리에 있는 깜장색 선이 칼날입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40에 35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미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게 되면 기본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 크기가 40에 35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좋겠네요. 여백도 2mm만큼 왼쪽에 지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글자와 그림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싫은가 봐요.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만요 라고 2mm 라고 주게 되면 글씨들이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될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실 때 한자로 바꾸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있을 겁니다. 데이터 입력하면서 바로 한자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잊지 말고 한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도하기 위해 선도라고 하는 부분 한자 키 누르셔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력 형식 그리고 거기에서 한자는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겠죠. 각주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으셔서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을 달아줄 거예요. 각주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다가 설명을 넣을 수 있도록 창이 뜰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각주에 대해서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5cm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번호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뱅이 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가로 1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 각주의 모양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작업이 끝났으면 역시 각주에 대한 설명에서 문 닫고 나오시면 되겠죠.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단의 번호를 넣기 전에 이 특수 문자와 글자의 모양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는 특수 기호를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특수 문자를 문자표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썼던 친구들이 보인다면 그 친구를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보이지 않는다면 끝자락에 있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글 문자표에서 찾습니다. 전각 기호에 있을 거예요. 크로바 표시를 선택하셔서 넣기 하시게 되면 특수기호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도 똑같은 친구가 필요하네요.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 말고 위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누르게 되면 좀 전에 썼던 그 특수기호를 반복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글자의 모양 맞추겠습니다. 글꼴 도둠의 18. 디지털부터 정체까지만 배경의 색깔이 파랗고 글자의 색깔이 하얗습니다. 글자의 색깔은 이렇게 서식 뒤에서 찾으실 수 있겠지만 음영의 색깔까지는 보이지 않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을 더 세세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이고요. 음영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파랑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확인되시죠? 설정. 표에 대한 제목도 같은 얘기니까 이 친구들도 글자의 모양 미리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서식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줬고요. 서식지에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요만큼입니다. 라고 따로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확장해서 강조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할 때 A, B라고 하는 친구, 1, 2라고 하는 친구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 머리표 문단 번호를 넣는 기능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자 1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할 건데요. 그 모양을 하나하나 사용자 정의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수준이라고 해서 꺽쇠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쪽에 점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정렬을 해줄 건데 2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번호의 위치만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죠. 안쪽으로 살짝쿵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정렬은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 수준에 대해서도 역시 꺽쇠 2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수준이란 뜻이고요. 뒤쪽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점 찍혀 있는 친구 맞고 ABC 번호 순서대로 들어있는 것도 맞는데 여기도 역시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꿔주면서 너비를 30으로 더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1수준과 2수준이 안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설정. 그 중에서 1수준 밑에 있는 두 개는 2수준입니다. 수준을 바꿔주기 위해서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의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수준을 증가시켜 주거나 수준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요. 한 수준 감소시켜 주게 되면 한 발짝 물러나면서 2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일반 행정 밑에 있는 두 개의 글은 수준을 낮춰주도록 할게요. 1AB, 2AB라고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 전체에 대해서 줄 간격이 180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 친구들만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줄 간격 기본 160으로 되어 있는 거 180으로 바꾸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줄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지겠네요. 표에 대해서 글꼴 그리고 색깔들도 쭉 지정된 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단축키 L이라고 단축키 C라고 하게 되면 선 모양과 색깔에 대한 거 지정할 수 있겠죠? 우선 선 모양을 좀 맞춰 볼까요? L 눌러서 양쪽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선이 없음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위쪽과 아래쪽의 경우에는 두 줄씩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쭈루룩 블럭 잡아서 라인 L 두 줄입니다 라고 선의 모양 위쪽 아래쪽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뿐만 아니라 컬러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라인 L 누르셔서 두 줄짜리입니다. 아래쪽이요. 배경의 색깔은 그라데이션이에요. 시작하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끝나는 색깔은 노랑이라고 지정된 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방향을 가로로 수평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가로로 수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끝자락에 있는 제목을 맞춰주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블럭 잡아줄게요. 글꼴 궁서 크기 24
서식 D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했는데 장평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의 모양 따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기본값에서 장평이 100으로 되어 있는 걸 105로 늘려주게 되면 글자가 조금 더 오동통해지겠네요. 설정. 마지막으로 페이지에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락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각각의 페이지에 넣을 쪽 메뉴 선택하셔서 쪽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끝자락에 있으니까 위치값 맞춰줄 거고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숫자, 줄표는 넣지 않겠습니다. 양쪽에 줄은 없어요 라고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3이라고 새겨질 텐데 그 번호를 4번부터 시작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새로운 번호로 시작하겠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쪽 번호는 시작 번호가 4예요 라고 넣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하이퍼링크를 잊지 말고 연결시켜 주세요. 그림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책갈피랑 연결시킬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아니면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입니다. 여기에서 하이퍼링크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우리의 문서 안에다가 책갈피 데이터라고 만들어둔 친구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넣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 친구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책갈피 꽂아놓은 곳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의 쪽번호가 같이 들어갔을 텐데요. 이 친구는 굳이 지워주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보기에 좋지 않다, 난 쪽번호를 꼭 없애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원하는 페이지에 가셔서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현재 쪽만 감추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쪽번호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번호가 이렇게 가려지기는 해요. 굳이 안 하셔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오타가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2년 11월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